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먼저 알려드릴 얘기는, 저는 아파트 구매자금, 그러니까 매매자금, 구매자금은 취급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금에 관해서 간혹 연락이 와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드릴 말씀도 없지만, 사실 구매자금은 이런 상담사한테 문의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보면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했죠. 후순위, 그러니까 기존 선순위가 아닌 그 후로 받을 수 있는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걸 또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아니 아파트가 있으면 은행 가서 받지 못하게 너희들한테 전화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은 무조건 은행에, 담보고 신용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어떤 대출이든 간에 은행에 가서 먼저 문의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귀찮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해도 생돈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 줄인다면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 가서 물어보시고,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거나, 혹은 선순위를 이용하고 싶지만 은행에서 어떠한 자격 때문에 안 되고 고객님의 상황이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금융권이나 이렇게 후순위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내용이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아파트 담보대출 종류, 먼저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에서는 따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은행은 무조건 선순위, 또 후순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딸랑 1억 받았어. 그래서 더 추가로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LTV, 그러니까 저기죠,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데 LTV를 넘어선 그 이상의 자금을 구할 때는 은행에서는 더 이상 추가 자금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후순위로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한 것은 우선 이금융권이 있죠. 그리고 대부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이 있고요. 자, 대부업체는 P2P라는 데가 있습니다. P2P하고 또 일반 대부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2P도 대부업체에 속합니다. 대부업 등록증을 내놓고 하는 곳이야. 하지만 대부업체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선을 그어봤고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가는 금융사죠. 금융사고, 이게 종류를 나누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캐피탈, 저축은행, 이금융권 비슷하니까요. 이금융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 대부업체 중에서는 P2P하고 대부업체로 나눠진다, 이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따른 자격 조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그 자격 조건을 보면, 가장 먼저가 직업입니다. 직업.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입니다. 자, 개인사업자는 몇 번이 아니까 상관없는데 법인 대표,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신 분들인데,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안 됩니다.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만이 가능하다는 거고, P2P는 뭐 자영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뭐 자우가 어찌됐든 소득 증빙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대부업체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업이고요. 자, 그렇다면 직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지는 않겠죠. 신용도 봐야죠. 신용 등급. 자, 이 신용 등급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세세하게 파고들면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등급이고, 나이스 7등급, 그리고 올 크레딧은 8등급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나이스가 8등급인 경우에도 종종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8등급이라고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연체 중이면 안 되고, 또한 아무래도 8등급이면 나이스 8등급이면 신용에 문제가 있던 분들, 최근에 있던 분들이 8등급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라든가 금액이 많이 깎이고 금리도 훨씬 높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P2P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8에 올 크레딧 9등급까지 가능하지만 연체 중이지 않아야 됩니다. 연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등급이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크게 등급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역시도 현재 연체 중에는 안 됩니다. 자, 둘 다 연체 중에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연체가 없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체하고 있는 금액이 뭐 이렇게 커버리면 몰라도 소액이라면 상환을 해버리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환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이제 브릿지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제 대신 갚아주는 거, 브릿지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그래, 네가 뭔가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말하겠지. 그게 바로 대출 금액이죠. 대부분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당연히 금리도 따지지만 우선적으로 대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LTV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 보면 99%까지 가능하다고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간혹 연락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을 때는 99%까지도 종종 나왔어요. 근데 이 상품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뭐 담보도 그렇고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금융사가 갑자기 상품을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금융사에서는 범접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팔아요. 우리 상담사들도 이런 상품 우리가 있어, 지금이지 하고 막 팔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훅 풀린 상품은 또 얼마 안 가서 또 확 닫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금융사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맞춰서, 특히나 최고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맞춰서 신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구할 수, 아니면 최대 금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많이 나오면 95%, 아니면 90% 이렇게 종종 많이 나오고요. 자, P2P의 경우에는 LTV를 꼭 정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하자면 85% 정도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뭐야, 대부업이라면 어떻게 이 금액보다 더 적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라 해야 될까, 선순위로 남는 잔액, 남는 금액 기준, 선순위 남는 금액 기준. 여기는 선순위 설정 금액 기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계산하기 편하게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억이면 너무 적으니까 10억 할까요? 10억.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이 아파트로 해서 70%를 받았어. 그럼 7억이죠. 7억인데 설정은 얼마가 돼 있어요? 아파트에 등기 보면 7억이 아니잖아요. 보통 120%. 그럼 7억에 120%면 8억 4천. 8억 4천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최대 95%야. 그럼 9억 5천이죠. 그럼 9억 5천에서 설정 금액 8억 4천을 빼버려요. 그럼 1억 1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억이 있어. 7억을 받았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열심히 갚고 갚아서 6억이 남았어. 근데 처음 받은 금액은 7억이기 때문에 설정 금액은 7억에 대한 설정이 됐죠. 그래서 8억 4천이죠. 8억 4천인데 85%, 8억 5천 밖에 안 해줘. 근데 8억 4천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권 따지면 꼴랑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남은 금액 7억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갚고 갚아서 6억이 남았다. 그럼 설정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 6억에 대해서 85%, 8억 5천이니까 2억 5천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일반 대부업체는 똑같이 LTV 95%까지도 뭐 많게는 100%까지도 됩니다. 100%까지 되고 이 경우에는 선순위 설정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권하고 비슷하죠. 대신에 좀 더 많은 LTV를 주게 되죠. 자, 이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갚는 것도 중요하죠. 갚는 게 어떻게 갚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죠. 자, 금리를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지만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대출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은행에서 안 해준대, 나. 자격이 안 된대. 요즘 무직자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증빙 안 되면 안 해줘요. 근데 내가 소득증빙이 안 돼. 혹은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돈이 급해가지고 아예 선순위 자체를 대부업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선순위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 선순위의 경우에는 보통 금리가 4에서 7%대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후순위, 어쨌든 선순위는 은행보다 더 금리가 높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선순위는 은행 가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신용대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담보대출 금리가 더 싸니까 이용하시라는 거고. 자, 후순위의 경우에는 보통 6에서 10%대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에서 10%. 꼴랑 4%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면 어마어마한 거죠. 담보는 특히나 몇 억 단위로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크죠. 자, P2P. 이건 선후순위 거의 비슷합니다. 뭐 P2P를 선순위, 대부를 선순위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후순위인데 후순위로 8에서 10%대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대부업체는 15%에서 24%에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 다음으로 수수료. 담보대출은 수수료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금융권은 없습니다. 이금융권 수수료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저축은행 캐피탈으로 내가 후순위 담보대출을 지원한대. 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수수료 몇 프로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수거비용 몇 프로 상납 딱 끊어버렸어요. 이런 데는. 절대 없어요. 수수료. 하지만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P2P는 일반적으로 3.9%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다가 부가세 포함. 그러면은 3.9에 또 3.3, 또 3.3이 또 붙으니까 거의 뭐 4% 정도, 4.1,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수수료가 같은 대부업이지만 이자가 대부업체보다는 훨씬 낮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붙는다라는 거죠.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부업체 여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객님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은행에서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이금융권에서 받고 싶어. 근데 이것도 조차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P2P가 아니라 대부업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난 대부업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대부업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잘 들으세요. 대부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솔직히 허다하다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자관 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조심하세요. 그대로 수수료 좀 내 생돈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대부업을 중개하는 이 사람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상담 끊어버리세요. 아, 예, 됐어요. 땡. 수수료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수수료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대부업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광고를 제대로 잘 못하거나 광고 쪽으로는 아예 그 상담사 중개인한테 맡겨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산 사람들이 아예 대부업체하고 우리가 그럼 던져줄게. 우리가 고객들 던져줄 테니까 수수료 내려줘. 그럼 이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짜로 내려주느냐? 아니, 이 중개업체들이 고객들한테 몇 프로 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보고를 해서 여기서 몇 프로? 이렇게까지 너무 쳐서 얘기하나? 말 다 해갖고. 자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추락하면 네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무조건. 자, 이렇게 자격 조건이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징. 이 밑에는 너무 좀 아래나? 보이나? 자, 특징.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2금융권에서 이용을 하려면 직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만이 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밖에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 직장 다니는데? 나 프리랜서인데? 나 사업자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 근데 이자도 낮고 그래도 어찌됐든 은행보다 이자가 높지만 금융사니까 여기가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여기서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싶을 때 바로 신규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아니야. 법인대표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 아니면 무직자예요. 근데 이걸 이용하고 싶어. 근데 다 괜찮은데 다 적용이 되는데 딱 이것만 적용이 안 돼. 이것만. 이 경우에는 몇몇 금융사에서만 신규 사업자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낸 지 얼마 며칠 안 됐어도 사업자금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걸 이용한다면 이 금융권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자를 내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내 생돈 나가는 거 아끼는 거 좋지. 뭐 복잡한 게 싫은가? 복잡한 거 싫으면 이자 더 많이 내면 돼요. 제가 항상 그러죠. 고객들 상담 문의 왔을 때 고객님 상황 이러이러하니까 일단 은행부터 가보세요. 아니, 은행 가봤자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이자 쓰시게요?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높은 이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싫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나 그냥 은행 싫으니까 고금리로만 해주세요. 이자 높은 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그냥 그러신가 보다. 채무자 생각해서 은행부터 이용을 해보세요.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했는데 본인 스스로 가기 싫어서인지 어쩐지 핑계를 대요. 난 자격도 안 될 것 같고 갚았자 안 될 것 같고 그냥 시간만 뺏길 것 같고. 그럼 이자 높은 거 써요. 이자 팍팍 하면서
판단 알아서 하세요. 이자를 많이 내는 게 편하면 그거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자를 줄이려면은 그만큼 내 발품도 팔아야 되고, 좀 더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그대로 따라 사는 게 낫다라는 거고. 자, P2P의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사람. 이분들을 대안용으로. 대부업 대안. 이걸로 이용하면 좋아요. 이자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금융권 이용 못 하는데, 내가 대부업 있어. 그럼 이걸 이쪽으로 대안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금융권 이용, 먼 사이로 뭐 사업자를 내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P2P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이자를 대부업보다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업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P2P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어서 P2P를 대안이 된다면 P2P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대부업체 경우는 뭐 다 필요 없죠. 승인율이죠. 승인율이 가장 높죠.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팍팍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승인율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종류, 이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 이금융권은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이 있다라는 거, 대부업체는 P2P하고 대부업체로 나눠진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자격 조건, 직업, 신용, 대출금액, 금리, 수수료, 특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